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재판을 준비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재판이 쟁점이 뭐냐, 그래서 대개 그냥 한두 번 정도로 본 재판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세 번째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준비하는데 시간 다 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판장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화영 대북송금, 정치자금, 뇌물 이런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재판장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변호인이 3명인데 사건 기록은 어느 정도 파악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이 절반 정도 했다. 공판 과정에 우리는 투입되는 바람에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게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직후거든요. 6월입니다. 6월. 5개월이 지났는데 사건 기록을 변호인 3명이 절반 정도밖에 검토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장이 변호사분들이 여러 명인데 역할을 분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법정의 천정을 살펴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뻔히 의도를 아는 거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미 이재명 재판부는요, 이재명 재판부가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이재명 변호인들은 지난 9월 30일에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곧바로 기각됐죠. 이때는 공판 준비기를 딱 한 번만 한 상태에서 이 판사한테 나 못 받겠다. 이 판사는 이화영 대북송금 부분에 관해서 유죄를 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면 굉장히 불공정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판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다소 불리한 그런 자꾸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과거에 이런 재판을 했으니까 나한테 불리할 거야, 그래서 기피 신청을 냅니다. 근데 이화영 재판의 쟁점하고요, 이재명 재판의 쟁점은 다릅니다. 이화영 재판은 이화영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문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그러니까 외국환관리법 위반,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범관계로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재판은요, 이화영이 한때 자백했다는, 그러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한테 대납하도록 시켰느냐,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도록 시켰느냐, 요 두 가지를 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보고했다 하는 것이 맞으면 공범이 되는 것이고, 보고 안 했다고 한다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지사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쟁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화영 1심 판결문에도 보면 그 부분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쟁점인데 이 두 가지가 엮여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당연히 기각되죠.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기각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이었을 텐데 그 지연 전략이 별로 먹히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그 의도,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오늘 3차 공판 기일에 다시 가서 준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재판부 포비아, 신진우 판사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피고인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화영 피고인도 그 원래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받았던 거는 김성태 전 회장과의 그 외국환관리법 위반 공범관계로 이제 선고를 받은 거고요. 그거 말고 제3자 뇌물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대북송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제3자 뇌물죄거든요. 여기에 공범관계로 추가 기소가 돼 있어서 바로 이 신진우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진우 판사가 만약에 재판을 진행하면 이재명, 이화영 이 두 사람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진행하기도 전에 이화영이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것도 뭐 전형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의 일원이죠.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1심 막바지에 이화영 피고인이 신진우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재판이 공전을 했죠.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그 세 달 정도 가까이 이 재판이 공전이 됐습니다. 그것도 빨리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됐습니다. 뭐 전형적 그때는 왜 그랬냐? 결국 총선 전에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그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진우 부장판사가 총선 전에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기피 신청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총선 후로 해서 6월 초에 1심 선고로 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외국환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렇게 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재판부가 본인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을 다시 맡게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또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그런 거죠. 기피 신청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증거와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전 재판에 관여한 현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는 상태로 추정된다.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불공평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원래 6월 초에 1심 선고를 받았던 이화영 피고인이 그거는 내일 모레 11월 29일에 2심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정치자금에 관한 2심 선고는 11월 29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피고인의 대북송금 그 중에서 제3자 뇌물죄 부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기피 신청을 또 낸 거다. 이런 거죠. 자, 대북송금에 연루된 사실상 공범관계인 이재명과 이화영은 왜 이렇게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포비아, 공포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궁금한 대목이죠. 그러면서 계속 재판을 지연시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 공포증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증거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따집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 부분. 그 다음에 재판 지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본인은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판사입니다. 그만큼 피고인들이 재판받기에 좀 까다롭다 하는 판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피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걸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그 변호인들의 뭐 재판 지연 뭐 이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는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추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 처음 본다. 화를 낸 거죠. 다음 기일까지는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이 3차 공판 준비 기일인데
4차 공판 준비기일을 하겠다. 근데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 하는 건 조금 실기. 그러니까 너무 지연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준비기일을 잡았습니다. 다음 준비기일은 한 달쯤 뒤죠. 12월 17일. 그러니까 12월 17일에 4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준비기일은 그게 마지막이다. 마지노선을 딱 쳐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본 재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검찰이 이화영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부분도 간이 기각해달라 이랬는데 이 재판장이 통상적 절차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책 잡힐 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서 대신 이화영 피고인 부분만 일단 떼서 밀어놓고 그리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는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 재판장이 정신을 차리고 변호인 피고인들의 그 의견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면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사례를 바로 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포비아 공포증을 통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느냐. 저는 신진우 판사의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이면 원래 신진우 판사는 올해 2월에 교체 대상이었는데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에는 뭐 거의 교체가 확 실시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신진우 판사한테는 재판을 못 받겠다. 그래서 버티다가 신진우 판사가 내년 2월에 교체되면 새로운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또 이제 새로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겠죠. 아마도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이화영 모두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재판을 피하면서 교체되기만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겁을 먹느냐? 그건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유죄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본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이재명, 이화영은 대북 송금에 관한 유죄라는 생각을 자기네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재판관한테 재판받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글쎄 근데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내년 2월에 신진우 판사가 교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판사는 그러면 이재명, 이화영의 호의적인 재판 진행을 할까? 그것도 의문이죠. 지금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이재명, 이화영 피고인의 지금 신진우 판사 공포증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전략이 언제까지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오늘 재판장의 대응 과정을 보면 별로 그렇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재판 지연 의도만 백일화에 드러났다. 결국 이 재판 지연은 아마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고맙습니다.